오늘은 1억 3,437만 2천원부터 시작하는 동두천 상패동 역에서 차량으로 5분밖에 안 걸리는 다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87244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실시가 되는 경매이고요. 매각 기일은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건물 면적은 29.89평이고요. 대지는 58.99평입니다. 1차에서 유찰되었고요. 2차의 매각 기일에 최저 입찰가가 1억 3,437만 2천원입니다.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저는 가격은 싸지만 이 물건은 사진을 보고 처음에 패스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너무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지만 이 집이 나오는 것처럼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시골이어도 저 같은 경우는 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도로를 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도로에 접해 있지 못하면 국유지라도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집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어진 이 건물 자체는 전원주택으로 쓰기에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은 혹시 개울인가? 임장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목이 너무 작으니까 나는 패스했던 곳인데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텃밭을 보면서도 이게 텃밭도 있고 주차장도 되고 집도 너무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데 라고 하면서도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원주택은 원래 안쪽에 있는 구도나 이런 것도 잘 안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그려져 있어요. 욕실이 2개나 있고요. 그리고 방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가게 된다면 이 위에 있는 방과 욕실, 현관, 주방을 하나로 자르고요. 다시 다른 문을 거실 쪽에 내서 욕실, 방, 거실을 하나의 방으로 해서 역시 농가주택으로 임박을 해도 되겠다. 에어비앤비를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길이 없구나 하고 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해당 물건 거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거리뷰를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차가 충분히 지나다닐 만한 이런 길입니다. 저기 멀리 세워져 있는 차들 사이에 그 옆에 공간도 차가 심지어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2대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은 게 확 띄어요. 그런데 이 길을 지나서 와서 보니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에 있던 그 집이 나옵니다. 심지어 차 돌려가는 경우 많은가 봐요. 여기 차 들어오지 말라고 봉 세워뒀어요. 근데 이거 봉 조립식이라서 본인 차만 들어가게끔 봉 이렇게 풀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아마도 여기 국유지인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오른쪽 부분, 요 흰색 동그라미가 가리키는 이 부분이 국유지라서 여기다가도 본인들이 좀 쓰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뷰를 보면서 여기 위쪽 동네네요. 그래서 뷰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위에서 보면 이 집 전체 보이죠? 꽤 넓이가 있어 보이고 이 앞에 있는 마당까지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봉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그 앞에 다른 집이 없어서 차를 그냥 그 옆집 담벼락으로 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흰색 동그라미가 가리키는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하얀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집이 앞에 집이 낮기 때문에 이 집이 가리는 게 없어요. 네, 전망도 굉장히 괜찮죠. 이번에는요, 이 집의 길이 어떻게 나 있나 우리가 이제 로드뷰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 집이 또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그 올라왔던 그런 거 있죠. 그 두 번째 사진의 골목은 여기였어요. 제가 지금 가리키는 파랑 색깔 네모들로 돼 있는 이 조그만 개인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는 골목이었고요. 실제로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이 쓰는 길은 이쪽 길일 겁니다. 이쪽 길 국유지네요. 일로 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넓이가 나오고 여기도 그 하천 국유지죠. 그리고 나서 이 집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맹지가 아니죠. 도로에 접해 있는데 국유지를 점유 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집일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집도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넓은 공간을 또 짜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그 국유지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분쟁이 있을 만한 것이다라고 하면 일정 비용을 국가에 합법적으로 지불하고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시골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땅 주인 없는 땅 그러니까 국가의 땅 남아도는 그 짜투리 땅들에 조금씩 농사를 다 지으세요. 도심에 가시다 보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농사를 좀 짓다 보니까 도시 가다 보면 아스팔트 안 깐 부분 진짜 한두 평짜리에다가도 파랑 양파 심어 놓으신 분들 계세요. 그거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면 국유지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한번 농사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그 조그마한 남아있는 짜투리 땅을 보는 게 참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 주위에 그런 짜투리 땅들이 꽤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집에서 로드비에서 보았던 길로 조금 나오게 되면 바로 마을버스가 있어요. 이 마을버스를 타고 동두천 중앙역 혹은 보산역까지 갈 수 있네요. 동두천 중앙역은 17분 걸리는데요. 보산역이 또 가까울 것 같네요. 보산역을 한번 찍어 볼게요. 1호선 보산역을 찍어 보면 마을버스로는 8분. 실제로 타는 시간은 3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말 5분 컷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죠. 내가 뭔가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도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로도 1.8km, 5분이면 갈 수 있네요. 네, 보산역 그리고 동두천 중앙역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게 되면 보영여자고등학교, 동두천 초등학교,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동두천 고등학교, 생현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5060 음식문화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들 보이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보이고요. 여기 집에서 나오면 바로 시립도서관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크게 집에서 바로 나오면 보이는 동두천 산책로. 와, 이게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네, 도보 3분 찍히네요. 천으로 내려오는데 250m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너무 가깝죠. 그래서 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가까운 근접한 이 도로에 괜찮은 큰 도로, 왕복 4차선이네요. 도로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가게들, 편의점들 전부 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장 진짜로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서울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동차로 34분 찍히고요. 도봉산역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33분 걸리네요. 여기는 뭐 의정부, 양주 지나치자마자 있는 동두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뭐 도봉산 오는데 버스로도 한 번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래서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멋진 전원주택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심의 생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근처에서 좀 더 즐길 거리를 한번 찾아보면 뭐 이런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은 또 봉암저수지, 신암지 이런 데 가서 낚시나 이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뒤에 마차산이라고 하는 곳, 소요산 등산 코스로도 괜찮겠네요. 동두천시 종합운동장도 보이고 있어요. GTX가 이 덕정역, 덕계역 요 라인에
GTX C라인이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금 임차 현황은 없는 상태이고요. 점유 관계는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민센터에 가셔서요. 이쪽 페이지를 출력하셔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해당 물건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원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물론 유료이고요. 전입세대 열람원. 그래서 본인이 아닌데 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뗄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집은요. 입찰하기 전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입찰자가.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매 사건 번호와 이 페이지를 출력해서 가시면 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일단 현재는 임차 현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집에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이 집을 알아보다가 또 좋은 점은 이번 가격에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2차 때 낙찰이 된다면 1억 3,400 이 언저리에서 낙찰이 된다면 지금 이 집에 들어있는 빚이 처음에 농협에 6천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인한테 4천 있었어요. 그러면 1억 정도의 빚으로 이 집이 경매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1억 5천에 낙찰이 됐다. 그럼 1억을 빼고 5천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명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이 돈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명도가 끝나고 제가 명도 합의서를 써줘야지만 낙찰자가 명도 합의서를 써줘야지만 이 안에 있는 주인들은 그 돈을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그 명도 합의서를 제출을 하셔야지만 돈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도가 또 굉장히 수월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낙찰가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인근에 있는 제1종 주거지역의 매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고요. 대지 83평인데 실거래가가 1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21년 7월에 이루어졌네요. 평당가는 122만 원이네요. 네, 요거 하나만 볼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만 팔린 케이스는 1억 3,500에 91평이었으니 148만 원 정도의 평당가 148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는 122만 원, 지금은 148만 원 정도죠.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거는 조금 더 큰 도로에 나와 있는 대지인데 81평인데 8,12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요거는 100평. 여기 아주 큰 도로, 정말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한 땅들은 한 120에서 140 정도 평당가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쪽, 이 좀 안쪽으로 들어온 거는 평당가가 확실히 그보다는 낮은 100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네요. 네, 여기도 11년도 991만 원, 8평, 약 한 100에서 110만 원. 그런데 여기 평당가가 100에서 110이었는데 좀 전에 보았던 이 평당가도 100만 원이었다는 건 뭐 집값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 자, 그 앞에 있는 것도 역시 100만 원. 자, 그럼 얘는 평당가가 그보다 더 안쪽에 있으니까 약 한 90만 원 선에서 평당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90만 원에 대지로 나와 있는 것은 58.99평입니다. 자, 그러면 5,309. 자, 땅값은 5,309만 원 정도로 측정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이 건물도 지으려면 아무리 날림 공사를 해도 사실은 요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 벽돌집으로 지으려면요. 이렇게 판자집은 아니기 때문에 벽돌집으로 지으려면 못해도 6천, 7천은 들어요. 그래서 6천만 원 정도만 더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억 1,309만 원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감정가는 사실은 8,775만 원으로 토지를 훨씬 더 높게 잡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매는 작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작년에 우리 땅값
한 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아파트도 땅도 약간 매수세가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자신한테 맞는 기회를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은 1억 1,500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왠지 이게 한 번이 유찰이 돼서 3차가 되면 이제 딱 1억대가 되거든요. 딱 1억대가 됐을 때는 이 물건을 보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경쟁자를 물리칠 때 나는 조금 더 큰 길 앞에 있는 집, 그러니까 나는 군유지도 쓸 수 있고 여기 옆에 계곡도 흐르니까 평당가를 앞에 바로 앞집 기와집 그 정도로 잡았을 때 평당가를 100만 원으로 잡고, 그리고 이 집의 가치가,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지금 공사를 하려면 나는 뭐 한 8천 정도는 들여야 이 집을 지을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억 3,800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최저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주변에 내가 살려고 했던, 내가 요 정도의 조건하고 비슷한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입찰가, 그래서 나중에 경쟁자가 많을 때 가격을 높여서 쓰느니 차라리 나는 이번에 최저 입찰가로 들어가 보겠다 라고 하시면 추천을 드리고요. 한 번만 더 참고 가격을 좀 다운됐을 때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라고 하시면 3차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1억보다는 조금 더 쓰셔서 한 1억 1,000대에 낙찰을 받으면 싸게 너무 잘 받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전원주택, 좋은 땅 낙찰 받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 되시고 힐링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영상 밑에 구독, 그리고 맞춤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